대개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하려면 사전에 교감도 있고 통화도 좀 하고 넌 누구냐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시간도 여건도 되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뵙네요. 예술가의 그 얼굴을 가지셨네요. 수염도 좀 이렇게 기르시고. 그래서 우리 조은성 감독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검색을 또 해봤어요.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했더니 이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2015년에 그 영화 선샤인 러브 보신 분 있어요? 에로 영화예요? 멜로 영화입니다. 멜로 이때요. 그랬고 21년에는 다큐멘터리 오늘 우리가 본 거네요. 이것이 이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또 서울 국제 환경 영화제. 저는 이 서울 국제 환경 영화제 사이트에서 제가 이 정보를 접했던 거예요. 그랬고 또 이제 22년에 보니 다큐멘터리 또 디바 야누스도 있고 제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본인이 소개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인 소개 한번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성이라고 하고요.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의 감독입니다. 네, 간단하게 끝입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여기 대천에는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놀러 오고 사실은 두 번째거든요. 아 그래. 제가 오늘 저의 영화를 보러 그동안 이제 영화제나 아니면 소규모 상영회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다행입니다. 그 22일 날 지난 영화를 저희가 이제 보면서 그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당신 말에 내 허락 없이 어떻게 영화를 지금 상영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로를 거쳤으니 염려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25일 날 저녁에 할 일 없으면 좀 내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또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를 보면서 물론 각각의 여러분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마음이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은성 감독님은 인천 중구에서 변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 이것을 기록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됐는지 동기를 좀 한번. 우리 사전 극본이 없습니다.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쪽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크게. 네, 물론 이제 도시가 사라지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을 꼭 기록해야 한다, 남겨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었고 크게 이제 엄청 관심은 없었는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 쓰고 이렇게 극영화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천에 살면서 인천 중구 쪽에 예술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쪽에 아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으면서 근데 이제 그쪽 친구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연락이 한 번 온 거예요. 인천에 신흥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 사라졌다. 아파트 짓다고 사라졌는데 여기를 남은 집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예술가들이 모여서 뭔가 기록을 좀 하고 싶은데 당신이 와서 영상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봤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예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일제 적산가옥이랑 7, 80년대 이제 한국식 2층 주택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혼재된 굉장히 예쁜 동네고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어서 어렸을 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동네인데 그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게 뭔가 좀 마음이 되게 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예술가들이 기록하기 전에 내가 따로 동네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과 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사라졌고 동네 주민분들이 다 어디 이사 가시고 이제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천 중구 쪽이 이제 그 재생하고 재개발 문제 이제 아까 앞에 뭐 이렇게 보셨겠지만 한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들이 좀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된 거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저희 영화에 나왔던 이유진 건축가한테 자문을 받고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화가 2021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영화 전면에 그 쭉 깔려 있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오래된 도시들이 도시에도 생명력이 있어요. 도시가 안착을 하고 성장을 하고 또 쇠퇴를 하는 그리고 나면 그 쇠퇴한 도시를 재개발을 할 건지 재생을 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주민들이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도시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괜찮은 도시들 지금 인천 중구의 많은 예술가들이 과거에 오래된 주택, 건물, 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훌륭한 어떤 공간들을 또 문화적 소양을 가치를 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임대료가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가나 이런 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면 다시 그분들이 그 도시가 다시 살아서 새로운 생명력,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관광 또는 문화적 소양도 들어오시고 나면 다시 임차료가 올라서 이분들이 다시 여기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다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또 다시 그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인천의 사례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인사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령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이나 이렇게 아항도시들은 오래된 도시라서 그런 문화적 소양이나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저희 지역은 어떨까 하는 또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드려서 소개도 하고 하는 것보다 오늘 함께 보신 우리 객석에 계신 시민들께서 보고 느끼신 점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직접 기록한 우리 조은성 감독님 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거나 한 게 있으면 네, 한번 여쭤보시죠. 제가 두 가지만 성함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구종해라는 네네. 두 가지만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일본에 적산가옥도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왕래도 하셨고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되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문화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들려요? 네. 예. 마이크를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좀 짧게 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하고 문화 교류를 시켰다는 그런 점이 이제 독특하게 보이고 그 점이 우리가 좀 새로운 세대들에게 좋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를 지금 드라마를 할 적에 구청에서 연구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하셨는지 본인이 어떻게 그걸 짜맞게 그냥 예나 아니라고. 네, 구청에서 받지는 않았고요. 그 인천 영상위원회라고 네. 거기서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좀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에 아침을 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네. 또 그런 모임에서 조금 제작비 후원을 좀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전주에서 1980년도에 교수생활 한 10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교수생활 할 적에 전주역을 그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전주역전을 부시고 거기다가 전주시청을 유치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7사람 중에서 제가 이제 젊은 사람이었을 때 40대 교수였었는데 가서 제가 주장한 것은 그 전주역이 평양역하고 똑같이 구조를 만들어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전주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평양역이 그때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없어졌는데
전지역이 그렇다면 이 전지역을 난 보존하고 싶다. 근데 그 이제 슬럼 지역이고 뭐 양색지 촌이고 그래서 그 전주시에서는 그걸 좀 다시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전주 역전만 그대로 놔뒀다가 그걸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뭐 7명인데 4대 3으로 졌어요 제가. 그게 미련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이 문화적인 가치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남겨줄 거냐 하는 것을 오늘 저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은 영화가 이제 90분 동안 상영이 됐는데 이 영화 내용으로 봐서 조금 간추려서 했으면 좋았다. 너무 커피숍 뭐 반복되는 그런 것보다 특색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종래 교수님이 깨끗하게 조언까지 해주셨네요. 자, 혹시 우리 같이 보신 분들, 시민들 중에 이런 질문도 한번 우리 감독님께 해보고 싶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마이크 배달하겠습니다. 그냥 죽정동에 사는 김병옥입니다. 네. 그냥 가면 좀 후회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창 시절에 뭐 하루에 한 서너 편도 막 보고 그래가지고 줄거리도 헷갈리고 그랬는데 여지껏 보았던 영화 중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장 재미없게 봤습니다. 영화를 재미로만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그거 하나 얻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독님 사진은 내 처음 뵙고 이런 감독님과의 자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이 평소에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나의 철학, 내가 앞으로 어떤 작품을 뭐 그런 거 한번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네. 일단 나는 그래도 좀 졸지 마시라고 중간에 노래하는 것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의미가 조금 좀 앞섰던 다큐멘터리는 맞고요.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소하게 좀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온도차가 있는 게 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제 원래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게 아니고 극영화라고 이제 선샤인 러브라는 영화가 2015년에 개봉을 했는데 오정세 씨라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분이 주연해서 이제 저예산 멜로 영화를 찍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그 저의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뭐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를 좀 한번 내리고 싶어서 썼던 시나리오가 영화가 된 것이고 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사실은 하게 되면서 좀 제가 나름의 어떤 느낀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저도 이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건 뭐냐면 내가 사라져가는 것들이나 아니면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저도 좀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라는 이 재개발이나 이제 재생건축에 대한 문제고 아까 잠깐 소개가 됐지만 그 재즈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디바 야누스라는 건데 이건 또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재즈 싱어예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4년 전부터 찍고 있었는데 최초의 여자 재즈 싱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재즈 클럽을 만드시고 그게 그 서울 교대 앞에 디바 야누스라고 클럽이 한 45년째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분은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음악사에서 신중현이나 조용필이나 이제 재즈계에서나 이런 분인데 너무들 모르시니까 이걸 한번 그냥 의미 있게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고 했다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더 이제 늦기 전에 완성을 하자 싶어서 올해 이제 완성을 해서 제천영화제 틀었는데 이제 말씀처럼 제가 2개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좀 귀중한 가치를 조금 더 전달해주고 싶고 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싶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구나라는 이제 그런 아주 작은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록이나 영화라는 면에서 좀 서로 다른 그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잘 이렇게 적어봤는데 보니까 그 나오신 분들이 또는 이제 인터뷰에 응하신 분들이 쓰시는 이제 말씀들이네요. 그러니까 도시가 좀 매력적으로 돼서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분들도 함께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또 도시가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좋겠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빌려 쓰는 도시다. 또 공간에 대한 공유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그럼 누가 함께 할 거냐, 누가 나설 거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오늘 소개된 내용 안에는 저희 보령시도 지금 지금 함께 하신 분들 중에도 어제 오늘 보령시에서 지금 도시재생 관련한 워크숍이 이틀 동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또 다녀오셨죠, 그죠? 예. 아마 또 다른 생각들이 들으셨지 않나 싶을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기록 영화를 보면서 누가 주도하는가 도시재생을 이런 측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의 그 학자께서 30년에 걸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분이? 구라시키 재생지구? 구라시키 재생지구에 관련된 그 분이 처음에 제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처럼 자기 고향에 와서 하나를 하고 둘을 하고 30개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금 인천도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하나하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 보령시는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지금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죠. 물론 이제 도시의 구조나 공간이나 역사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보령시에서의 도시재생은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 보령시의 도시 공간은 정말 지속 가능하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 그 안에서 우리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담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보시면서 크게 와닿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 인터뷰 하시는 분 정말 가슴에 팍 오네요. 단순히 관광이라는 목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으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보령에도 이제 점점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 읍년동 지역에 가고 또 이제 지금 시내 중심가에도 일부 보면 빈집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빈집은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 또 개발, 거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눈에 좀 띄었고 도시 재생에 대한 커다란 시민들의 고민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개발과 보전을 공존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것도 마음에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짓다에서 있다로 간 변화는 이게 좀 말장난같이 보이긴 하지만 지으려고 했는데 있다라는 개념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원래는 우리 그 조감독님께서 이 영화 링크창을 주면서 다운해서 한번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못 봤어요. 미리 보고 제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 조 감독님은 몇이에요 나이가 지금? 본인의 만으로 49세입니다. 아유 네, 이제 내년이면 지천명이 이제 하늘의 뜻을 받아야 될 때인데 지금 다큐멘터리 이렇게 찍으시면서 아까 잠깐 그간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령이나 아까 표현한 대천이라는 지역에 잘 모르죠. 네. 그죠? 나는 인천 중구를 아까 제가 서핑을 다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위인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우리 보령도 이제 도심지가 있고 이제 농어촌 지역이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령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일들이 지금 몇 년째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까?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나도 생각이 바뀌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풀어나오세요. 그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에 네. 대한 뭐 이제 그 시민들 이런 것 그 전주역 그거와 이제 좀 중첩돼서 제가 대답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 영화에 나왔던 공간 중에 그 파달 파달이라는 그 카페죠. 거기에 인천에서 최초로 그 예전 가옥을 그 카페로 해서 최초로 이제 1호점으로 냈던 카페예요. 그런 식의 어떤 카페 운영을 처음으로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그 전에 뭘 하셨냐면 인천 중구 일대에 그 인천 중구에 가시면 예전에 이제 그 되게 그 일제시대 때 아주 근사한 일제시대 건물들과 적산각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영화 보시다 보면 아트 플랫폼이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굉장히 빈민가였어요. 슬럼가고 그 파이란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최민식 씨 나오는 거기에 보면 그 최민식 씨가 그 동네 깡패들이랑 만나는 그 완전 슬럼가가 그 아트 플랫폼이라는 곳인데 그 동네를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이 건축물들을 사실은 거기도 원래 다 부시거나 없애버리거나 차이나타운이 있으니까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시민분들이 뭘 하셨냐면은 여기 이거 부시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밀어를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단체로 만드셔갖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인천 중구의 그쪽 일대가 아예 이제 그 개발을 못하게 그 몇 층 이상 그 층을 못 올리게 그렇게 이제 조례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성과가 뭐냐면 그 슬럼가였던 부두 창고를 그 1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건축가들이랑 얘기를 해서 거기를 지금의 그 이제 예술 공간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천 중구가 차이나타운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의 동네가.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건너편에 저쪽에 그 신포동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뭔가 이제 오래된 도시, 옛날 원도심이라고 해서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창고 5개, 6개, 한 10개가 되는 데를 예술공간으로 딱 바꿔버리면서 이 차이나타운이랑 신포동이 동시에 사는 그런 효과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민분들이 너무 부시지 말고 좀 이걸 어떻게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서로 고민들하고 심포지엄도 열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시장님도 만나고 뭐 구청장도 만나고 이러면서 한 10년, 20년간을 이제 꾸준히 아마 이렇게 쌓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항의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됐는데 그 두 번째로 이제 시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기보다는 사실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제가 이 영화를 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카페밖에 없습니까? 예? 저거 하는데 카페나 뭐 갤러리밖에 없습니까? 이러는데 카페나 갤러리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런 공간들이 눈에서 계속 봐야 되게 좋네 라고 이제 사람들도 느끼고 어린 친구들도 느끼고 아이들도 느끼고 다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다니시고 지속적으로 여기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이런 동네에 이런 곳들이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은 그런 카페 하나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게 별거 아닌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거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이제 자금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부터 당장 우리 지역에 우리가 놓친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 찾아다니실 것 같아요. 저도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이제 정항선 직선화를 하면서 이제 청소역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한데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제 그 대천천이죠. 대천천 쪽에 이렇게 가면 철교 있습니다. 철교. 대천천 철교를 지나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철물의 생성지. 예.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고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1910년대쯤에 왔다고. 그 생각하니까 철교가 지어진 지가 지금 이제 10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지금 벌써 20년이니까. 제 기억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당장 가서 몇 년이었나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저뿐 아니라 우리 감독님께 질문도 괜찮고 느낌도 괜찮고 아까 너무 부끄러워하셨는데 한 분 정도 더 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짧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함. 예, 정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을 위해서 여기 뭐 후원에도 새마을 운동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새마을 운동, 그다음에 희망 마을 가꾸기 운동, 우리 마을 가꾸기 운동, 지금은 지속 가능 협의회도 있고 또 도시 재생도 있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다 보면요 옛 것을 버리고 무조건 불도저 갖다가 밀어내고 다시 짓는 건 아니. 걸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이 촬영을 하시면서 아까 보면 그 일본의 때 지었던 가옥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촬영하고 이 영화를 이렇게 하실 때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왜 꼭 일본 건물을 자꾸 존중하느냐. 일본 시대 때 심지어 우리 인근에 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 향나무가 있으면 일본 잔재라고 해서 뽑아서 없애버렸어요. 또 우리 보령이 한 예를 들으면 지속가능에는 도시재생에서 경찰서에 있는 망루를 일본의 잔재라고 해서 두드려 부시자고는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적폐니까 없애버려야 된다나 사실은 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나라는 사실은 이제 6.25와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그 기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셔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다 보니까 일단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한 196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90년대, 한 2000년대까지 이게 사실은 저희 전 국민의 어떤 사고를 좀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그 이제 아파트 신도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유행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에 불을 지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뭐 아파트를 반대해요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냥 개인 주택에 단독주택에 살고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천에 가시면 그 싹 밀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캠프마켓이라고 옛날 미군 부대가 있어요. 여기가 얼마 전에 이제 개방이 됐거든요. 근데 주위가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까 막 공청회를 연 거예요. 근데 거기 옛날 미군 막사들도 있고 그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주민분들이 여기를 다 공원으로 만들어 놔라. 공원으로 만들면 거기 다 없애버려라. 왜? 공원으로 만들고 연못을 만들어야 아파트 지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주위 땅값이 올라가고. 근데 그런 막사들 흉측한 거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 연못이 그러니까 그런 신도시에 가면 연못이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성이 안 되면 여기 이 동네 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 개발 논리가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그 개발 논리가 아파트로 옮겨가고 아파트가 이제 부의 축적 수단이 돼가면서 사실은 밀어내고 다시가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히 좀 극한으로 좀 치닫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만난 학아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저기 다 밀어내라고 하고 지들은 유럽에 가서 옛날 동네 보러 가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되게 언밸런스한 그런 그 사고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의 잔재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저거 우리나라 되게 아픈 역사인데 뭐 하려고 저거를 다 남겨놓냐, 뭐 하려고 저거를 보존을 하냐.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보존할 만하냐,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역사적이나 장소적으로, 아니면 이 지역에 뭔가 상징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서 그런 몇 가지의 부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보존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물론 일제시대에 지어진 거긴 하지만 되게 이상한 것들은 없애버리는 게 맞죠. 근데 뭔가 건축학적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나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아픈 역사를 좀 남겨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교육적인 효과나 그 다음에 건축적인 어떤 문화 자산, 그 다음에 그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효과 여러 가지가 겹치면 저는 그런 지점들은 잘 선택을 해서 남길 것들은 남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인천 얘기해서 그러는데 인천에 부평에 가면 영단주택이라고 그게 뭐냐면 미쯔비시 아시죠? 걔네들이 일제시대 때 그 한국인들 그 노동자 숙소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 일제식으로 지었는데 거기만 한옥으로 지은 거예요. 한옥이랑 일제랑 섞여서.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아파트들이 짓다 보니까 이제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잖아요. 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곳인데 그 되게 넓거든요. 그럼 한 칸 정도라도 좀 남겨놔서 그런 기념관이나 이런 것들로 좀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싹 무시되고 그냥 지금 이제 아파트 공사가 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입장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면서 보니까 역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한 지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바쁘고 또 생업에 종사하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가끔 놓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바로 이 도시를, 이 공간을 누가 만들어가고 누가 이 도시에 대한 구성을 하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 정말 괜찮은 곳으로 또 가치 있는 곳으로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적극적 관심이 기본이라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마음다짐을 잘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괜찮았나요? 좋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 그 조은선 감독님 초면에 말도 잘하고 가까이 보니까 잘생겼어. 박수! 가까이 보니까 잘생겼어.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조은선 감독님이 지금 여러 가지 영화들이 또 있을 텐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조은선 감독 이렇게 해보면 혹시 동명이인이 있는 것 같죠? 네, 이동원? 김동원? 저 동명이인의 이제 시민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이제 찍으신 분이 계세요. 그쵸. 저는 이제 선샤인 러브나 이 영화를 치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디바 야누스나 이제 재즈 다큐멘터리는 아직 저는 개봉을 안 했고 내년에 이제 오늘 보신 것도 내년에 개봉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봉하게 되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합니까?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자, 오늘 자리 박수로 한번 마무리하고요. 아직 치지 마세요. 마무리하고 끝나고 우리 조은선 감독님도 멀리서 오셨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뒤에 백 배경 놓고 기념 촬영 한번 하실 수 있는 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오늘 자리 마지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촬영 한번 하시죠. 하실 분들. 네.